네,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는 우리 이제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읽기 영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과목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실제로 건축이 된 건 아니지만 그 과목의 구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페놉티콘, 벤담, 그리고 일망 감시 과목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감시탑이 이렇게 이제 눈 뜨고 있고 우리 이제 그 현대인들이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약간 상징적인 그 이미지를 제목 옆에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표현을 해줬네요. 네, 실제로 지어지진 않았으나 벤담이 제안했던 감옥의 구조를 살펴보면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죠. 벤담의 페놉티콘, 일망 감시 과목. 여기에서 이제 벤담이 어떤 사람인지, 페놉티콘 일망 감시 과목이 무엇인지 살짝 왼쪽의 자료를 참고해 보자. 자, 이 제레미 벤담은 영국의 철학자, 법학자이기도 한데 인생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벤담, 밀 이렇게 해서 공부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벤담이었고, 페놉티콘 일망 감시 과목은 여기서 이제 감시 그리고 감옥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일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일망은 한눈에 다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시야에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의 감시 감옥이라는 뜻이네요. 한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한눈에 모든 상황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의 감옥, 구조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벤담의 페놉티콘. 네,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둘러서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서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가운데 있는 탑과 주변에 동그랗게 도너츠처럼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건축물 형태가 페놉티콘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 에워싸고 있고 중심에는 탑이 하나 서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상상을 좀 해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안에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사무실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탑이 높이 솟아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림 너무 못 그렸지만은 이렇게 막 이렇게 감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옥은 여기에 있고 죄수들이 여기에 갇혀 있어. 그리고 요 가운데 놓여 있는 감시탑 속에 감독하는 감시관이 여기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탑 안에 이제 뺑 둘러서 360도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감옥에 이제 칸칸마다 벽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여기와 여기에 창이 나 있어서 빛이 환하게 창문은 이쪽 감시탑과 정면으로 놓이게 각을 배치를 해서 그래서 다 노출되는 모든 이 죄수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감시관의 눈에 한눈에 다 들어오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빛인데요. 이 죄수가 이렇게 갇혀 있는 각 방은 독방입니다. 혼자서 이 감옥 방에 갇혀 있고 햇빛이 이쪽에서 이제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이 여기 바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이쪽 창문도 이제 잘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감시관이 있는 이 탑 안은 빛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해서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은 너무나 잘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시선의 비대칭이 지금 형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죄수들은 감시탑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감시관은 너무 잘 보이는 그런 구조로 건축을 하려고 했었다. 실제로 건축을 한 건 아니고 건축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벤담이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영국의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 건축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구조라면 너무나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감시관이 다 볼 수 있어. 죄수들이 뭐 하나 다 볼 수 있고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여기 다 한 명 한 명의 죄수가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원룸 형태. 그죠? 뭔가 막혀 있는 게 없다. 독방에는 2개의 창문이 있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독방에는 2개의 창문이 있다. 하나는 안쪽을 향해서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 있고 그러면 누가 살펴볼 수 있냐면 감시관이 감독하는 사람 감시인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감시인이라고 단어를 표현을 해가지고 감시인이라고 해보자. 안쪽을 향해서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 해서 여기가 감시인의 시선이 아주 편안하게 닿을 수 있는 곳, 감시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감시인의 시선에 노출됩니다.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딱 이렇게 창문이 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바깥쪽에 있어서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이 독방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방을 환하게 비춰준다. 환하게. 그래요. 비춰준다. 네, 환하게. 대여용이 있답니다. 요거 뒤로 전달해 주자, 하늘아. 이렇게.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해가지고 각 독방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갇혀 있다라고 해보자. 실제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광희는 미친 사람이란 뜻이야. 정신병자,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정신병자, 미친 사람. 광인이나 격리가 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다가둡니다.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딱 한 사람씩만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다 해서 지금 감시인과 그리고 이런 죄수들
각 독방에 들어가 있게 되는 사람들 쭉 이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다. 한 명의 감시인 한 명 배치. 그리고 이렇게 그 감금이 필요한 사람들 한 사람씩 감금. 이렇게 역광선의 효과. 이거 용어 기억해야겠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해서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육각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선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빛이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안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빛이 밝은 곳이 잘 보이는 그런 원리다.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안 보인다.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방향으로 얘기했을 때 죄수가 감시인을 볼 수는 없다. 안 보인다. 죄수가 감시인을 볼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곳을 너무 잘 볼 수 있다. 잘 볼 수 있다. 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감시인이 어두운 감시탑에서 감시인이 죄수를 감시할 때는 너무 잘 보인다. 감시인이 죄수를 바라볼 때는 방향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선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시선의 비대칭성. 한쪽에선 너무 잘 보이고 한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치 하느라 자, 역광선의 효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대요. 그렇죠?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 윤곽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 죄수 수감자. 빛 속에 떠오르는 모든 모습을 탑에서 하나하나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하나하나 객체로서 형성이 돼서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항상 완전히 객체화되어 있다. 따로따로 이 건축물 전체를 얘기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 구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사는 그런 상황으로 죄수들은 인지하게 된다.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한 사람의 배우에 대응되는 것은 그 각 독방 안에 갇혀있는 한 사람의 수감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각 방의 수감자들 각 방의 수감자들 한 사람의 수감자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 수많은 작은 무대들 각 그 방들을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작은 무대들 감옥의 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 나열된 것과 같다. 일망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일망 감시의 이 장치.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체화되어 있는 구조의 이러한 감옥은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빛의 역광선의 효과를 통해서 빛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이 계속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공간이 이 일망 감시 감옥 페놉티콘의 구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창문이 두 개의 창문과 두 개의 창문, 그리고 엄청 하나하나 다 쪼개진 독방 구조. 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창문에는 역광선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러한 이제 특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고 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해서 구획을 나눠서 한 칸 한 칸 이렇게 따로 떨어진 개체화시킨 그런 구조가 일망 감시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건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발췌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자주 지문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지하 감옥의 원리, 요 부분 체크해두자. 뒤바뀌어 있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인 감금, 빛 차단, 숨겨두는 기능, 지하 이렇게 그 땅 밑에 있는 감옥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죄수들을 통제한다면 이것이 일망 감시 감옥 페놉티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를 해보면 감금, 그리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기능, 이 셋 중에서 첫 번째만 남겨두고 첫 번째 감금만 똑같고 뒤에 두 가지를 없애버린 상태다. 뒤에 두 가지 빛 차단과 숨겨두는 기능을 없애버린 상태. 첫 번째 기능 감금은 남겨놓고 가두는 것만 똑같고 뒤에 두 가지 빛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환하게 노출을 시키고 뒤에 두 가지를 없애버린 상태. 빛의 완전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숨겨두는 기능이 아니라 환하게 모두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요소, 빛과 그리고 보이도록 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일망 감시 감옥 페놉티콘입니다.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시를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오히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감시하고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요 요소,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 볼 수 있다는 거. 빛과 그리고 시선이
상대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죄수, 수감자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어둠의 상태보다 오히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일만 감시 과목이다. 감시자의 시선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밝은 상태의 시선의 노출. 네,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그 감옥 바깥의 세상의 상황과 서로 뭔가 그 아예 이렇게 갇혀 있도록, 그죠? 이렇게 격리되어 있도록 만들어준다.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라는 기능.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감금. 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다. 각도, 방향. 이렇게 원형이니까. 그러나 양쪽의 벽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벽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완전히 단절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벽.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몇 가지 페놉티콘 특징. 첫 번째 독방, 감금. 그 혼자서 지금 지내고 있다. 감금. 혼자 갇혀있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벽이 있어서 단절. 옆방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 단절. 그 페놉티콘 감옥의 타인과 소통 불가. 소통이나 만남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남 불가. 불가. 네. 그리고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요게 이제 아까 역광선의 효과였죠.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역광선의 효과 한 번 더 떠올려주고, 역광선. 네, 효과로 한쪽에서는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감시 대상이긴 하지만 그가 자신을 감시하는 그 누군가를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수감자, 죄수, 감시의 대상, 감시당하는 입장 해도 이렇게 감시를 당하기는 하지만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한다. 볼 수 없다. 상대를 보거나 볼 수 없다.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그죠? 요거 세
세 번째, 시선의 비대칭성,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정보 또는 감시의 대상이지만 하지만 정보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일방적이네요. 그죠? 일방적이다. 일방적으로 감시당하기만 한다. 당하기만 하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감시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독방, 벽, 그리고 시선의 비대칭성, 시선 비대칭성, 그래서 일방적이다. 네,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를 해서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가 되는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이 가시성과 비가시성인데, 가시성은 잘 보인다라는 뜻이고 비가시성은 안 보인다라는 뜻인데, 이 벽의 기능이 비가시성이네요. 단절되어 있어서 타인과 소통, 만남이 불가하다. 벽으로 딱 막혀 있어서 타인과 옆에 갇혀있는 또 다른 죄수들과 수감자들과 만날 수 없다. 요게 이제 비가시성, 볼 수 없다 라는 거. 다현이가 몇 페이지 남았나 확인했어요. 비가시성. 네, 그리고 시선의 비대칭성, 정보 감시의 대상이다. 여기서는 가시성을 강요당한다. 보이게 하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이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중암탑과 마주보도록 해서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옆 죄수들과 만나거나 소통은 불가한 비가시성도 가지고 있다. 수감자들끼리는 서로 전혀 볼 수 없다. 이러한 비가시성의 효과는요,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질서든 아니면 통제된 질서든 어쨌든 질서를 보장해줍니다.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준다.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서로 소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만나거나 얘기 나누거나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와 서로 뭔가 그 전략을 짜가지고 야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자 라든지 뭔가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아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비가시성의 효과입니다. 즉 벽으로 단단하게 양쪽을 막아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있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다 노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너무나 이제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때문에? 비가시성 때문에. 이 비가시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벽이 하는 역할입니다. 벽이. 우리 여기에서 벽, 단절, 비가시성 요거는 통제를 할 수 있어서 통제 효율성 통제 질서 보장 통제할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는 사전 차단의 효과가 있는데, 죄인이라면 서로 같이 나쁜 그 어떤
전략을 짠다거나 집단 탈옥을 시도한다거나 출소 후에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는 등 뭔가 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의 염려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기능이 요 벽의 역할이다. 벽의 기능. 병자라면 또 이게 서로 만나가지고 전염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방지하고 또 미친 사람이라면 광인이라면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서로 이제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벽, 단절된 벽, 비가시성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질서를 보장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죄인, 음모, 집단 탈옥, 시도 등등등.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그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로 인해 방지가 된다라는 거죠. 단절되지 않았을 때 단절 구조가 아니라면 여러 문제가 반대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데 이 페놉티콘에서 사용한 형태는 벽, 단절, 비가시성 이런 특성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위험 요인 사전에 차단해 버렸어요. 네, 벽, 단절, 비가시성. 벽, 단절, 비가시성.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또는 시끄럽게 굴거나 수다를 떨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어린이라면 남이 여기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절 구조가 아니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요거 이제 심각한 건 아니겠지만 숙제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거나 수다를 떨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벽으로 딱 막아버리면 이런 문제를 또 사전 차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어린이, 또 노동자,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인 사고, 또 부주의한 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없어진다. 여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까지.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밀집한 군중의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벽이다. 그리고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의미가 아예 사라진다, 소멸된다.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모두 소멸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멸된다. 그죠? 소멸된다. 지하 감옥과 같은 이전의 감시 체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다, 소멸된다. 소멸. 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집단 개념 없어지고 개체화 시켜버리고 개체화 한 명 한 명으로 다 떨어뜨려 놓고 또 그리고 정보 소통 만남 방지 아예 이루어질 수 없도록
차단해서. 그래서 군중의 의미가 군중 개념 소멸, 사라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집단의 개념이 없고 개체화되면서 군중 개념이 사라졌다. 이렇게. 대신에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늘어난다.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는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감시인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가 된 것이다. 간수 입장에서는 기존에 통제해야만 하는 죄수들이 엄청 이렇게 집단으로 많았다면은, 집단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는 상태, 개인의 죄수, 그 이전에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죄수들을 통제했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죄수 감시 개인이다. 그리고 죄수는 그 이전에는 이제 집단, 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한 사람의 이제 홀로 독방에 갇힌 죄수, 이런 상태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약간 상황이 대체가 된 것이 페놉티콘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단면을 잘라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1만 감시 과목 이렇게 이제 죄수들이 여기 A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지? 한 사람씩의 죄수가 요 각 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 중앙에 감시탑이 있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요 가운데에 감시탑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또는 이제 몇 명이든 어쨌든 요 가운데 있는 탑에 있는 사람들은 요 주변에 죄수들을 다 볼 수 있다. 한 명씩 쪼개서 다 볼 수 있다. 이런 구조가 1만 감시 과목 페놉티콘의 구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페놉티콘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건축물의 원리가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벌써 이미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글의 흐름을 진행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페놉티콘 구조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는 것보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겠습니다.